양평군의 공무원이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면장이었었죠. 그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다가 그러니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맞습니다. 그 양평군청 공무원. 자,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해 오던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 1명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나머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비극적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건을 인권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네. 한 15시간 동안 야간 조사를 받았고 네. 그 상당히 강압적 언행을 상당히 강압적인 그 조사를 받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 그 팀만 다른 데는 검사가 한 명씩 껴 있었는데 이 팀만 경찰관으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민중기 특검 중에서도. 네. 그 경찰관 4명이 차이의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그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공무원 A 씨에 대한 강압 수사에 가담했다. 네. 그래서 1명은 검찰에 고발, 3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 네.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관이니까 검찰에 의뢰한 거예요. 네. 또 4명 모두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강압적인 언행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인권위 조사에서는 밝혀진 겁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강압수사 받은 정황이 발견됐을 뿐 아니라 그래서 특검 측의 인권 침해 현장 정황이 확인됐다 뿐 아니라 유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저는 이 인권위 발표를 들으면서 더 정말 억장에 가슴이 무너졌던 거는 압박을 가해서 이 사람을 정말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거. 이게 물론 너무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인권위가 또 내린 결론은 그 이 사건을 수사한 양평 경찰서가 이게 지금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이잖아요. 다 거기 또 친해요. 아는 사람 그 전에 양평서 일했고 유족에게 유서를 적게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족의 애도와 인격적 정서적 회복을 방해했다. 유서 제대로 안 준 거예요. 유서 달리 이것도 잘못했다. 네. 그래서 헌법에 정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했다. 유서 안 준 것도 잘못했다고 딱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때 부검했어요. 예. 근데 이 부검과 관련해서도 유족이 부검에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리고 죽음에 타살력이 없는데 왜 부검까지 한 것도 석연치 않다. 그럼 당시 경찰이 자기네들하고 원래 좀 알고 있던 경찰관들 4명이 관여된 이 사건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뭐 흠집 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서도 자꾸 안 주고 유족들이 유서 있잖아요. 유서 보고 싶어요. 유서도 안 주고 부검은 어차피 이건 극단적 선택이 맞잖아요. 그런데도 아니 해야겠는데 부검 굳이 해야겠는데 이것도 유족학가 몹쓸 짓을 한 거다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말 특검의 수사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인권 침해가 이뤄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 후속 수사에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을 고발하면서 직권 남용 혐의다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직권 남용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형법 125조 가혹행위 치사 이 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혹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달아 놓고 이렇게 뭐 폭력을 가한다든지 물금을 하는 것만 가혹행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가혹행위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인이라고 하면 의도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가 살인이고 치사가 붙으면 그런 의도 그런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실수가 됐든 그러니까 과실이 됐든 뭐가 됐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을 때 그 원인 제공자를 치사죄로 의유로 하는데 이 경우는 결국은 그런 가혹행위라든지 남용된 직권 그런 인권 침해 때문에 이분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그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치사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법조계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에서는 드디어 내란 정국 시즌 2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그런 내용을 공론화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3대 특검 외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쉬움이 남는다. 진실 접근에 제약이 있었다.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자,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이 나타나는데 저는 조금 극단적이지만 이런 생각 듭니다. 인디언 기후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거 아시죠? 나도 그 생각 떠올렸어.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 맞아. 비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인디안 기후제는 역사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딱 그 느낌 아닙니까? 이번 특검이 그렇게 독하게 해도 안 되는데 어쨌든 특검을 하다 보면 뭔가를 엮어내는 독하고 그런 강한 특검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세게 기소할 때까지 특검을 하자. 그래서 이를테면 자 2차 특검 안 되면 종합 특검, 재종합 특검, 총괄 종합 특검, 안 되면 최종 종합 특검, 안 되면 최종 재종합 특검 해서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진행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게 특검 그만큼 했으면, 그리고 이제 1년 지나고 연말 됐으면 사실 제대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고 자 우리 손잡고 앞으로 나갑시다 이러는 정치인들이면 이게 지금 2차 종합 특검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이게 말이죠. 다 그 예전 봉건 시대 때 원님 재판 비슷한데 뭐냐면 저놈이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예. 그 나중에 맞아 죽어서 나가는 거죠. 거적대기 말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예. 이 그거 얘기가 딱 맞습니다. 떠오르더라고요. 그겁니다. 예,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게 서양판이 인디안 특검, 인디안 기후제. 그리고 이걸 어떤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야,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가을 동안에 그렇게 사람을 들들들 볶았던 이 3대 특검은 이제 끝나가는데 수백억 쓰고 예. 검사들 그런데 100몇 명씩 투입해서 우리 민생 수사 다 막아놓고. 특검을 또 한다는 건 이건 재수 특검이다. 재수 아까 또 하면 이제 3수 특검, 4수 특검. 그러면 언제까지 재수를 해야 되느냐? 민주당이란 시험관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언제 합격점이 나오느냐? 선거를 이길 때까지. 그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특검에 관한 로드맵이 있는 것 아니냐.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잖아도 환율, 집값은 치솟고 증시는 얼어붙고 경기는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 전국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메뉴가 역시 그래도 내란이 아니냐. 내란 청산 시즌 2로 이거를 타개하자라고 파는 게 같다는, 이 판단한 것 같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왜 그런지 굳이 해석하자면 아울러 국민의힘이 내분돼서 지금 이 여당의 여러 가지 실수나 악재를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럼 뭐 내란으로 계속 가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저놈이 실토까지 매우 쳐라라는 식의 특검은 좀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환율 치솟고 있죠. 물가도 치솟고 물가 있죠. 치솟죠. 주식시장 흔들거리고 있죠. 예. 그다음에 항소포기 논란으로 그렇게 곤경에 처했죠. 집값도 폭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정국 이 카드를 버리지 못하는 건 뭐냐. 박성헌 정치평론가가 기가 막힌 비유를 댔어요. 야, 식당에서 잘 팔리는 메뉴가 있으면 신메뉴 개발 안 해. 그러면 식당에서 잘 팔리는 메뉴가 뭐냐? 그게 내란 정국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하면은 지지율이 일단 대통령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잘 팔리는데 내란 두 글자만 꺼내면은 그냥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데 야 새로운 메뉴 개발하지 마.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그러고 아니에요?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정말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가야 될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앞으로도 2026년, 2027년에도 계속 내란 재탕, 내란 삼탕을 하겠다는 거니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 네, 오늘 조선일보는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말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사법 슈퍼 위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줄줄줄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크게 코너로 몰아넣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잇따라 터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단 내일이 그 12.3 계엄이 1년이 지난 날인데 네. 그 시점을 전후해서 일단 김건희 특검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소했어요.
기소했습니다. 이게 기소까지 갈까 사안이 그렇게 엮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특검은 뭐 그런 거 좌고면하지 않고 기소했고요. 둘째 네. 아시다시피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계엄 당시 원내대표 현역 의원이죠. 네. 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3시에 시작돼서 아마도 3일 새벽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형 이뭐 그 내일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결심 공판이 12월 3일에 딱 맞춰서. 맞습니다. 네. 그것도 내일 결심 공판 구형이 내일 나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은 이미 시작된데 소위 내란 재판이죠. 네. 소위 외환 재판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북한군에 관련돼서 우리 국익에 그 군사적으로 침해 위해를 끼칠 뭐 이런 평양에 무인기 날려보낸 거 그거예요. 그거. 예, 예, 예. 예. 그 재판도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물론 아직 정식으로 피고인 불러다 정식 재판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기일 조정하는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새로운 재판도 시작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 4가지 5가지가 얽히다 보니 그야말로 이 12.3 그 계엄을 1년 전 이 시점을 전후해서 특검이 전국을 주도하는 사법 슈퍼위크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명명했습니다. 네. 여기에 자, 또 네. 하나 더 얻는다면 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의 부인도 2023년에 김 여사에게 100만 원대 그 로저 비비의 손가방 선물한 거 이거에 관련된 소환 조사도 또 이번 5일 주에 날, 받는다. 이번 주에 받습니다. 아하. 어쨌든 당 대표를 지냈던 그 중진의 부인이 또 조사를 받으면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내 앞에 장사 없다고 이건 별 큰 혐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네. 그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혐의 같지만 어쨌든 이걸 또 소환한다 그러면 한번 뉴스가 될 테니까 굉장히 중첩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네.